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오인프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인프라는 CRO 업체입니다. CRO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사나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비임상이나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객관적 시험 결과를 전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개발사는 연구개발을 CRO에 위탁함으로써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CRO는 각각의 특화된 분야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도식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CRO 시장은 다양하게 분류되어지며 각 영역 간 적용받는 규제 및 요구되는 시설 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업체 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인프라의 경우 일상 임상 시험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전체 매출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동성 시험이란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을 비교해 동일한 약효를 나타내는지 검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제네릭 의약품 허가에 있어 필수적인 임상시험에 해당합니다. 방법은 대조약과 시험약을 각각 투여한 후 시간에 따른 혈중 농도를 측정하여 두 의약품의 흡수 정도와 속도가 통계적으로 동등한가를 시험하게 되며, 평가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동등한 경우 유효성과 안전성이 동등한 의약품, 즉 대체 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이오인프라는 생동성 시험 분야에선 선두업체인데요. 시험 계획서 승인 건수로는 21년 기준 점유율 1위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부분은 전체 승인 건수인데요. 21년도에 509건으로 19년도와 20년도에 비해 크게 점프업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슈가 있습니다. 2018년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발사르탄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발사르탄 사태는 고혈압 의약품 중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서 불순물이 검출된 사건을 말하는데요. 제네릭의 난립과 품질관리 미비가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작업이 시작되었죠. 이후 20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약제 사항 금액 재평가 계획을 공고하였는데요. 주요 골자는 종정 제네릭 약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3년 3월 1일 전까지 생동성 시험 수행에 대한 자료 제출과 등록 원료 의약품 사용을 증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예정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제출 기한은 5개월 연장되었지만, 약간 보존을 위해 제약사들의 생동성 시험 의뢰 수요가 증가함에는 변함이 없었죠. 또한 21년 7월에는 의약품 공동개발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개량 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생동성 시험을 직접 시행한 원제조사 1개와 위탁제조사 3곳으로 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생동성 자료를 무제한 공유하면서 위탁 제네릭이 난립했고, 이로 인한 품질관리 문제가 제기되었죠.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생동성 시험 수요 증가로 이어졌고, 동사 수주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올해는 다소 슬로해 보이는데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 기한이 곧 도래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수요가 둔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수주 방향성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다행히도 20년 10월 14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새로운 기회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기존의 생동성 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화학 시험을 통해 승인받을 수 있었던 품목들에게 생동성 시험 수행의 의무를 부여한 것인데요. 기존의 생동성 시험을 받지 않고 허가된 의약품들은 2023년부터 재평가를 진행하게 되며, 23년부터 25년까지 약 6천 품목이 생동성 재평가 대상 품목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들 품목이 모두 생동성 시험으로 이어지진 않고 품목 허가 취소를 감내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21년 생동성 시험 건수를 감안했을 때 의미 있는 수요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여지네요. 재물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년 전체 시장 수요 증가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 영업이익률도 개선되었습니다. 올 3분기 누적으로도 300억 가까운 매출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 58억 원으로 이익률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네요. 향후 생동성 시험 적용 품목 확대도 24년까지는 양호한 흐름세가 예상되나, 그 이후의 성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성장 동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공모가 선정 방식입니다. 공모가 선정을 위해 비교기업으로 3개사를 선정했는데요. 바이오톡스텍의 경우 신문실 개발 단계에서의 비임상 연구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드림CIS는 임상 1상에서 3상과 치판 후 임상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동사와 같은 CRO 업체이긴 하나
일상 임상시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사와는 일부 차이는 존재합니다. 노터스는 비임상 CRO와 동물 의약품 및 반려동물 용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앞에 두 기업보다는 더 괴리가 있는데요. 하필이면 노터스의 PER이 49배로 평균 PER을 크게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3사 중에서는 그나마 임상 CRO 업체인 드림 CIS와 비교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멀티플은 가장 낮은 13.5배에 불과하네요. 공모가 밴드는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에 앞서 계산된 유사기업 PER을 적용한 후 할인율을 적용해 밴드를 설정하였습니다. 펜 메디칼 사업도 영위하는 노터스를 제외할 경우 적용 PER은 15.46배가 되며 이로 계산된 주당평가가액은 2499원으로 기존 주당평가가액 대비 40%가량 낮은 값이 나오게 되네요. 공모 개요입니다. 주관사는 DB금융투자이며 수요 예측일은 11월 16일, 17일이고 공모 청약일은 11월 22일, 23일입니다. 상장은 12월 2일이며 신주 100%로만 공모가 진행되네요. 상장 시점 보유예수 물량은 약 46% 수준이며 유통 가능 기존 주주 물량이 35%로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상장 당일 유통한 주식수도 54% 수준으로 상당한데요. 그나마 보유예수가 걸려있는 물량도 상당수가 1개월 만에 풀리는 구조라 공모주를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겠다 할 수 있겠네요. 요약해보면 동사는 임상 CRO 기업으로 생동성 시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시적으로 수주와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향후 전문의약품 품목 확대에 따라 여전히 기회 요인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공모가 산정에 적용된 PER이 다소 높아 보이며 수급에 있어 유통 가능한 기존 주식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은 분명한 약점으로 보여지네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올바른 10분 투자였습니다.